안녕하세요. 데일리 연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드디어 제가 5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을 끝나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일단은 본가에 와 있고 아직도 산타바바라를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교환학생 생활을 추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지금 다들 종강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보고 있고 같이 놀고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답니다. 제가 미국을 엄청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엄청 잘 즐겼다는 거겠죠? 엄청 알차게 즐겼다는 증거인 것 같고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 제가 이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교환학생 관련해서 총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아주 야무지게 정리를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했으니까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환학생을 이제 UCSB라고 해서 미국 서부의 LA보다는 좀 더 위에 있고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학교인 UCSB를 갔다 왔어요. 먼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왜 저는 미국 교환학생을 선택을 했을까요?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워낙 뭔가 경험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새로운 것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경험 좋아 인간이에요. 근데 교환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버킷리스트로 해놨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여행보다도 좀 더 값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교환학생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하게 됐고, 연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또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서 이거를 안 누리고 가면은 이 뽕을 못 뽑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한 나라의 문화를 제일 직접적으로 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직접 살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현지인처럼 지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학을 가지 않는 한 학생의 신분으로 현지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무조건 가야겠다 싶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대신에 미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제 과가 이제 의료환경학과 그리고 실내건축학과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랑 관련된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이제 프랑스의 아트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 전문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 과랑 연계가 돼서 지원을 뭐 포트폴리오도 내고 영문 레주메도 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아쉽게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학기도 한 2학기인가 정도밖에 안 남았고 취업 걱정도 많고 졸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있다가 안 가면 진짜 후회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국제처에서 보내주는 교환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여기서는 미국 무조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리고 왜 미국이냐 하면 패션 관련해서도 저희 나라가 이제 좀 많이 아메리카나이즈드 됐잖아요. 뭐 유행이라든지 패션 인스포 같은 것도 되게 미국에서 참고를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제가 현지에 가면 저도 좀 실물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좀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미국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좋아하는 무드가 굉장히 미국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미국 가면은 제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기분이 오묘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드에서 막 그런 환상 있잖아요. 막 태닝하고 파티 가고 막 친구들이랑 막 서스름 없이 막 영어로 토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뭔가 좀 갑자기 제 마음을 사로잡았달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되겠다, 미국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큰 틀만 잡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교환 교류가 맺어져 있는 학교 리스트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거길 쩌르륵 보고 어디 갈지를 정하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고 그다음에 짐 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 여행 투어를 신청을 해서 그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환학교 기숙사 입사 날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랑 꿀팁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설명만 드렸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미국 가기 전 영어 실력은 어땠을까? 그냥 딱 한국 입시 회화 수준이었어요. 뭐 맨날 독해만 하고 문법만 하고 그랬으니까 스피킹 완전 밥맛이었죠. 그런 좀 애매한 한국 입시 영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 이렇게 뭔가 좀 입시화된 저의 영어 스피킹 실력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해결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말을 못해서 제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후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공부를 꼭 미리 2개월 전에 하고 가라고 제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가을 학기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이 9월에 가시니까 딱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30분도 아니에요. 10분이라도 영어를 조금이라도 쳐다보면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영어 공부를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추천하시는 쉐도잉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쉐도잉이 제일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 문장 통째로 내 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영어 스피킹을 할 때는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그거를 머리로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쉐도잉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한 번 필터링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문장으로 딱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일상 관련된 미드로 쉐도잉 기법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서 좀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3번 카테고리는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한 교환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나에게 맞는 만족스러운 교환 생활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맞는 소중한 룸메 친구 한 명이랑 엄청 돈독해졌고요. 그리고 또 마음 맞는 한국인 친구들 여러 명과 일상을 편하고 재밌게 보냈던 게 제 원래 목표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성공한 교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을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만드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활용했던 방법도 있고 외국인 친구 많은 친구가 썼던 방법들 다 모아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수업 종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 그리고 소규모 수업 위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쿼터 때는 포토그래피랑 커스튬 디자인 수업 이 두 개가 참여형 소규모 수업이었는데 이제 같은 클래스 친구들이랑 진짜 피할 수 없이 얘기하게 되고 같이 과제도 하고 아니면은 과제가 되게 실기형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뭔가 교류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마팔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참여형 과제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수업 시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학점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모르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무한 질문을
하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학점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업들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 저랑 또 다른 여기 교환 생활하면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둘은 어떻게든 뽕을 뽑겠다고 모든 학교의 행사를 다 찾아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행사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스몰 토크 하면서 친해지고 뭐 인스타 교환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동아리에 들어간다. 이거는 제 친구 예시인데 일본인 친구는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친구야 제발 차 좀 태워줘 나 마트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아니면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런 느낌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귄 케이스예요. 이제 그 일본인 친구도 저도 어떤 동아리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제 친구가 그 일본인 친구랑 친해져서 저도 같이 친해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더라고요. 벌써 네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꼭 해봐야 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교환학생이라면 추천드리는 경험이 뭐냐? 저는 단 한 가지 단연컨대 말씀드리자면 바로 파티 문화 즐기기입니다. 파티라는 게 한국에서는 절대 즐길 수 없는 문화잖아요. 근데 파티가 미국에서의 파티는 동아리나 학회 활동 끝나고 저희는 뒤풀이 회식을 가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동아리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라든지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게 뒤풀이 행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벽도 없고 어색하지도 않고 완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에 몸을 맡기면서 노래가 없는 파티여도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면 이런 어수선하고 되게 방방 뛰는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꼭 한 번쯤은 미국의 파티 문화를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만족스러웠던 활동은 무엇이었냐? 미국에서 갈 수 있는 여행이란 여행은 최대한 많이 갔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정말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제가 여행 다닌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갔다 왔어요. 서부부터 중부 그리고 동부까지 이렇게 쫙 정말 알차게 여행을 다녀왔죠.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신 분들은 여행은 최대한 많이 다니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국 비자가 있을 때 아무래도 여행 다니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도 좀 누릴 수 있는 할인들이 많거든요. 학생증이 있으면은 그런 혜택들이 많아서 교환학생 하는 동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랑도 여행 일정 맞추기도 쉽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미국에서 얼마 썼냐?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 썼냐? 돈 관련이 제일 프로블럼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UCSB가 뭔가 좀 돈을 덜 쓰게끔 배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숙사 렌트비랑 가기 전 준비 비용, 그다음에 학교 관련해서 뭔가 비용이 든 거.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든 비용만 따지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숙사 렌트비가 생각보다 비쌌고요. 그다음에 비자 준비라든지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사는 거랑 뭐 학교에서 되게 좀 요구하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UCSB에서. 그래서 그런 거 따졌더니 대략적으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미국 도착 후에 생활비랑 여행하는 거 비용 다 따져서
얼마 들었냐? 환율이 1,530원이었던 거 고려를 해주세요. 저는 3,200만 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먼저 한 달 평균 생활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라 하면은 외식을 한다든지 카페에서 음료 사 먹고 파티 가기 전에 뭐 프리게임 하고, 프리게임이라는 게 술 마시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식료품들 사는 거, 요리를 계속 해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구매에만 돈을 썼는데, 그런 거 대략 생각하면 저는 진짜 얼마 안 썼어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일단 저희 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면 식비랑 교통비는 사실 영원 챌린지가 정말 가능하게끔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푸드뱅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 푸드뱅크가 학교에서 뭐 양파, 바나나, 뭐 사과, 아보카도, 각종 야채들, 그다음에 프로틴으로는 두부랑 닭가슴살 캔, 콩캔 뭐 이런 것도 엄청 제공을 했고, 과자들도 많았고, 코스트코나 그냥 일반 마트, 트레이더조스나 뭐 그런 데서 유통기한이 끝난 것들이 학교로 배송이 돼요. 그러면 그 학교 푸드뱅크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한 1, 2주 정도는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이용을 했더니 식비는 정말 제가 외식을 하고 싶을 때 빼고는 영원히 가능했죠. 또 다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는 학생증이 버스 카드였어요. 그래서 산타바바라에 있는 모든 버스가 그 학생증만 있으면은 무료였거든요. 학생증이 처음에 35달러를 내는데, 그 35달러로 이제 교환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5개월 갔으니까 5개월 동안 그냥 다 공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교통비도 처음 35달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료였어요. 일단 교통비 빵원이랬고, 식비도 그 푸드뱅크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만 샀으니까 교통비가 빵이니까 저는 쇼핑은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옷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들었던 항목, 그리고 사실 예상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었나? 외식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주로 집에서 해 먹었어요. 아니면 이제 서부는 굉장한 이제 해자 외식, 제가 사랑하는 인앤아웃, 인앤아웃으로 외식을 해결했고요. 제가 버거를 또 사랑해서. 아무튼 그래서 외식을 하면 기본으로 3, 4만 원이 들어서 그게 아마 제일 생각 외로 많이 들었던 항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번째 카테고리인데요. 6번째는 교환학생 생활에서 이거 참 잘했다, 이거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했던 항목들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참 잘했다 싶은 것부터 말씀드릴 건데,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거. 일상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거라도 영상이랑 사진으로 정말 많이 다 찍는 거,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는데 교환학생 가서는 정말 더더욱 많이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교환학생 갔다 오고 나서 추억하기도 너무 좋고 생생하게 모든 게 남겨져 있으니까 전 아직도 맨날 영상 봐요. 그리고 잘했다 싶은 거 2번째는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 거의 모든 거를 참여한 거. 저랑 제 친구는 매일 루틴이 이거였어요. 아침에 아니면 자기 전에 내일이나 오늘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인스타로 다 찾아봐요. 학교 인스타, 동아리, 학회, 단체 이런 데서 뭐 하는지를 다 찾아보고 어느 거 갈지 그 스케줄을 잡아서 딱 갔답니다. 뭐 만들기 있으면 만드는 거 즐기고, 음식 받을 수 있으면은 프리푸드 받아서 먹고, 그리고 그 인연품이 될 만한 것들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일종의 컨텐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일기 간단하게라도 꾸준히 쓴 거. 이제 사진만 남기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짧게라도 쓰면 더 추억이 될 만한 그런 거니까 꼭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못했으니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공부 미리미리 해가기. 생각보다 그 현지에 가면 아,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구나 라는 걸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라도 얻을 수 있게끔 좀 공부를 미리미리 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발요. 두 번째, 블로그나 교환학생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서 꾸준히 일상을 기록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기를 간단하게 적기는 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세세하게 추억을 하려면 꾸준히 그 뭔가 상황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글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 걸 전 너무 후회해요. 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 계정도 팠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 쉽지 않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남자친구 만들기. 제가 못해서도 맞지만 부럽더라고요. 네.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경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경험이고요. 전 기회가 없었네요. 마지막 카테고리. 그러면 다시 선택해도 미국으로 갈까? 네, 진심으로요. 전 다시 가고 싶어요, 미국에. 제가 막학기로 가서 1년으로 못 간 거를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교환학생을 가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미국 교환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먼저 정말 트렌디한 타지에서 살아보는 값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교환학생들의 공통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리고 독립성도 기를 수 있었어요. 남는 게 시간이었어가지고.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은 정말 넓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언어 능력이 향상됨. 저는 그래도 확실히 한국인들 위주로 많이 같이 놀았지만 그래도 이제 생존을 위한 영어가 늘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회화는 완전히 가능하게 됐고,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한국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은 애초에 도어 투 도어가 굉장히 멀어요. 동부는 몰라도 서부, LA나 저희 산타바바라 그쪽도 그렇고 멀어서 차가 거의 필수예요.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고, 미국 자체가 원래 일 처리가 느린 부분도 많아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엄청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좀 답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잘 느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저처럼 좀 교환을 늦게 간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좀 현타가 온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면서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나에 대해 생각도 하고 돌아보고 뭐 할지 구상하고 이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향수가 좀 오는 거? 이 정도? 사실 근데 단점이 없어요. 이거는 감수할 수 있는 단점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정말 장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느끼는 점이 많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색한 타지에 가서 열심히 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막 하면 진짜 얼만큼 변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겠지만 일단 애초에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국 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뤄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환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정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이랑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인스타그램 DM을 주셔도 되고 댓글로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교환 준비되세요.